네, 전 정권 고위직을 상대로 한 검찰의 대북 관련 수사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는데요. 막판에 끝날 때쯤 일부 끝날 때쯤 천하람 위원장께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했는데 BWK님 공약이요? 다른 공약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뭐 다른 공약들도 잘 해야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 정책도 그렇고 이제 보건 의료 관련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이제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김종국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미국조차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한다고요? 보완하고 개선해 발전시켜야 할 제도조차 전 정권의 흔적이라 없애자는 건가요? 민간 보험의 이익을 주기 위한 보장성 축소는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 폐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 의견을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했던 개혁이 크게 주축을 이루는 게 노동연금 교육개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anything but no였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은 anything but 문이 아닌가 싶어요. 다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내후년 총선에 그 민주당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동개혁이나 그 의료복지 관련한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다 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 정말 제대로 잘 맞고 개혁 방안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의료복지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어 왔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후퇴하겠다는 거거든요.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장성을 어떻게든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이 의료 정책이 가야 되는 게 선진국의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만약에 이대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막 체감할 겁니다. 아, 정권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내 MRI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지금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의료보험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봉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보장성은 확대하면서 이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료 쇼핑하면서 막 병원 전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제대로 조금 적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뭐 임플란트니 뭐 종합병원에 왜 입원실 있잖아요. 2, 3인실에도 뭐 보험료 적용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 그 논란과 반대 뭐 토론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의료보험 보장성이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OECD 국가 대체로 보면 80%까지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의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의료보험을.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보장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의료복지 방향이 이렇게 퇴보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주당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개혁 폐기 방향에 대해서 신은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의 공공성 좀 확대 필요에 대해서 저는 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라는 것이 좀 공공성이 강화돼야 또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동의하는데요. 이게 사실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제 오바마 케어를 예. 좀 따라한 것이고
살짝 그런 포퓰리즘적인 냄새는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까지 확대되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탈모까지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유제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는 하지만은 뭐 무임승차 문제나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이거를 다 지원책을 썼을 때는 건보 재정을 그럼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막중해지고 또 그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저는 순차적으로 이것을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뭐 마치 문재인 정부 지우기 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또 반대고요. 이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은 논쟁을 통해서 다툼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나와서 서로 좀 협력할 사안 아니냐. 전 이런 걸 좀 주문하고 예.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결의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실 이 정책을 손대는 거 쉽지는 않죠. 우지연님 그런 글 주셨어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아프면 죽으란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생각하는 정부가 또 이 부분 안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이건 욕먹을 일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박수 받을 일이겠지만 전 정부 거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뭔가 복지나 인권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정기남 교수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말씀 하나만 이어서 들어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건보 재정의 심각성 여야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어쨌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약이 뭡니까? 공공의료가 아닌 이른바 시장의료 확대 공약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어떤 그나마 취임 7개월이 지나서야 어떤 그 정책적 공약을 한번 내걸면서 뭔가를 개혁해보겠다고 할 발상은 저는 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은 방향이 틀렸다. 문재인 케어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면 문재인 케어에서 의미했던 이 보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보 재정의 건보의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파퓰리즘적 차원에서 선심을 남발해 가지고 건강보험 곳간이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이 위태로졌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퓰리즘 거품을 걷어내야 되죠. 알뜰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또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부정적 사례들, 의료 쇼핑이라든가 이런 허점이 있다면 손질하는 것도 맞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어떤 그 정책 어떤 우월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의 이 보장성이 어떻게 보면 계속 축소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민영 의료보험 또는 의료 영리화 체제 이렇게 또 귀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나왔던 이 문재인 케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그 조어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유지해온 건강보험 체계의 어떤 의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건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되고 방향이 틀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자는 게 결국은 강약 조절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절감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에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보 재정 문제가 나오는 게 외래 진료 같은 경우가 너무
사실 부담이 너무 낮다. 그리고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도 뭐 대학병원 이런 거 너무 쉽게 간다. 이런 거는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지적이 됐던 거고, 그리고 MRI나 이런 것들 급여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심평원에서 쪼이려고 해도 잘 안 쪼여진다.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새던 돈을 좀 잠그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사실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문재인 케어가 너무 포퓰리즘적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은 의료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망가뜨리면은 저희 평생 집권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뿌리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건데 저희가 이거를 왜 형해화시킵니까? 그래서 일부 비효율이 있는 거를 조금 점검해가지고 이거를 강약 조절하겠다는 거지, 이걸 저희가 무슨 뭐 모든 걸 문재인 케어 전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과잉되게 프레임을 잡을 필요도 없고 실제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거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신 변호사 잘 얘기했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추세로 그대로 가면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소득의 30%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하람 위원장께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예. 파탄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까? 지금 이제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 과제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기 전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결국은 물러나면서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국민들께서도 그런 걱정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이런 개혁 방향이라는 거는 실제 논의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부터 바로 바꾼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정부 부처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참 오랜만에 토론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토론 주제를 정부가 계속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욕을 먹더라도 가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정부가 뭔가 좀 그런 걸 생각해 볼 만한 과제를 준 것 같다. 그동안에 쭉 던져왔던 것들은 여야 모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말 위험하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지요. 문재인 케어 폐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개선이겠죠. 그런데 예. 만약에 정말 이대로 된다고 하면요, 국민들의 여망이 MRI나 초음파 가장 비싼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 중에서 특히 MRI, 초음파 이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던 거죠.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예. 그런데 당장 이게 만약에 이 윤 정권의 방향대로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국민적 저항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엄격하게 하고. 흑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흑태라는 거죠. 보장성 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근데 거죠. 이게 해외 아마 저도 틀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 통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MRI랑 초음파 이런 게 굉장히 과잉 진료되고 있거든요. 그 통계 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죠. 네. 토론 필요 없는 거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창원시의 김미나 시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향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유가족들 향해서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런 터진 입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시의원이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과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정인환 교수. 아 죄송하다고. 그리고 공인이라서 깜빡했다라고. 공인이 아니라면 공인이 괜찮다는 아니라면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뭐 의원 신분을 깜빡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아연 실색을 했어요.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어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고사하고 2차 가해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란 저 개인 창원 시의원 김민아 의원 개인도 문제지만 그런 시의원을 무슨 뭐 도당에서 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애 당장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래도 집권 여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또 하루 이틀 3일 지나가고 말 겁니다. 신은기 대변인 저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저런 분은 정치를 하실 자격이 없다. 전 이렇게 보고요. 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미치지 못하면서 저런 지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실 유족분들께서 상당히 격앙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유족들께서 뭐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국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수습 국면에서도 저는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장제현 의원은 뭐 국정조사 이럴 거면 합의 안 해주는 게 맞았다. 또 송원석 의원은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셔가지고 국회 안에서 이거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참 이런 식의 수습의 행태 그리고 정치인들의 발언과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정말 유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1%라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 이렇게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 아직도 갈 길이 국민의힘이 멀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계속 글을 이렇게 올려요. 참나 개인 글이 이렇게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뭐 이런 글도 올리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말의 수준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이슈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요.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만은 왜 유가족들을 적대시하냐.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제일 세월호의 길을 가선 안 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구성원들입니다. 아니 유가족들이 무슨 다 민주당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유가족들의 대략 30%는 국민의힘 지지하실 거고 30%는 민주당 지지하실 거고 중도 무당층도 한 40% 계실 겁니다. 그럼 뭐 이분들이 그럼 무슨 뭐 국민의힘이랑 척지려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유가족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더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또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 저희가 잘 또 성심성의껏 듣고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뭐 세월호처럼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아니 잘못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 중앙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 의원이나 할 것 없이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요. 이건 막말의 힘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는 사태죠. 저는 이 김민아 시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라는 이 국민적 절망과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국정조사니 이상민 장관 해임 아니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이 시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이것만 지켜봐도 진정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하면 국민의 힘이 돼줘야죠. 왜 막말을 하면서 2차, 3차, 4차 가해까지 해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게 이를 데 이 없습니다. 시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유족들 입장을 한 번만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또 사랑하는 자식을 한 번에 잃고 국가에 대한 원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이런 막말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또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막말들을 하시면
정말 사람 이거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갖추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근데 봅니다. 정말 지양된다는 얘기에 동의하면서도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이 소위 유족들의 뜻이 뭡니까? 철저한 진상 규명과 어떤 책임자 처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대변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 또 지도부는 뭡니까? 국민의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들처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김민하 의원 욕할 것도 없어요. 제2, 제3의 김민하 의원 원치 않지만 저는 또 나온다고 봅니다. 왜? 정부 여당의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그 조치라는 건 뭐냐? 유가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절규를 듣는 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인지 알겠는데 어머니인지 참 궁금하고 사람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 김미나 이름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천하람 위원장, 네. 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누가 해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지역 국회의원이 가장 힘센 거 아니에요? 가장 힘셉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맞습니다. 때.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공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권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중앙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했었는데요. 정말 애를 써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잘라낸다고 잘라내는데요. 채워 넣을 사람이 또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이 어찌 보면 인재를 육성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사람 쳐내고 이런 기능들이 뿌리에서부터 위에까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요. 충북의 어떤 시의원인가 구의원인가 뭐 들쥐 발언 네, 적이 있었죠. 레밍. 네. 레밍. 레밍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냥 시끄럽고 이런 경우에 뭐 도당 뭐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바로 얼마나 대면해야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계속 놔둬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좀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중앙당이나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지금 뭐 수위만 다를 뿐 비슷한 유형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제발 이런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참사가 저희 윤리위 끝난 게 얼마나 아니고 강합니까? 예.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부상 입었다가 살아났던 10대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 막말은. 손병하님 사자성어로 말하면 후벼 파네입니다. 예, 정말 아유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사자성어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코스프레, 인사만사, 먹통불통, 후회막심, 창조정치, 일방통행, 상상이상, 다해먹어, 다 돌려놔, 기가 막혀, 대량난감, 초보운전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네, 두 분 선정을 하지요. 이성원님 창조정치, 예, 그리고 마포도리님 구독구욱 이거 사자성어 이거 안 드릴 수가 없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